올라 아톰이다. 반갑습니다. 주요 IT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얼마 전 GTC 2일 기조연설에서 엔비디아가 꽤나 묵직한 내용들을 공개했죠. 이 내용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꽤 큰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가 공개한 2023년 출시 예정인 데이터 센터용 CPU 그레이스가 준 충격이 꽤 컸죠. 시장 반응은 재빨랐고 엔비디아의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인텔과 AMD의 주가는 떨어졌죠. 자, 그렇다면 왜 엔비디아는 서버 시장에 CPU를 출시하기로 했을까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를 설계 생산하는 회사로 익숙할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주 수입원이 그래픽 카드일 것으로 예상을 하겠죠.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시작은 결국 그래픽 카드 GPU였고 GPU의 성공으로 지금의 엔비디아가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관련해서는 제가 이쪽에 우측 상단에 영상 링크를 하나 띄울 테니까요. 이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은 회사의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회사 매출의 7% 미만이었습니다. 그만큼 성장세가 빠르며 고수익의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인텔이 소비자용 CPU 시장에서 수년간 똥을 싸면서 인텔은 망했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인텔은 여전히 서버 프로세서 시장의 90% 가까운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인텔이 여전히 이 시장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포춘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CPU가 인텔 천하인 서버 프로세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동안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에서 GPU를 핵심으로 성장을 해왔고 이는 CPU와는 다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시장 차원에서는 분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 그레이스를 출시하게 되면 엔비디아 GPU와 함께 작동할 경우 이 시스템은 현재 인텔 CPU 베이스에 엔비디아 그래픽 칩이 장착된 시스템보다 10배 정도 빠른 처리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파급력은 충분히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는 겁니다. 자, 현재 시스템으로 만약 1조 단위의 데이터 샘플을 가지고 머신러닝을 할 경우 대략 한 달 정도 걸린다고 가정을 하면 엔비디아의 그레이스를 사용한다면 3일 만에 끝낼 수가 있고 결국 이런 시스템의 비약적인 성능 향상으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CPU 진입이 미치는 영향은 절대 가볍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한 내용 중 인텔의 CEO인 겔싱어의 인터뷰가 최근에 또 있었습니다. 자, 포춘과의 인터뷰 내용 일부를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데이터 센터 시장을 위한 새로운 칩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CPU를 사용해 AI 관련 성능과 속도를 향상시킨 부분은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주식시장은 아시다시피 이 발표 이후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인텔이 생각하는 경쟁사로서의 엔비디아는 어떻습니까? 우선 우리는 지난주에 서버용 아이스레이크를 발표했습니다. 너무 많이 늦은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늦게 나왔냐? 호수물을 얼린다고 시간이 많이 걸린 거냐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반응은 폭발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반응 긍정적이에요. 잘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성능 좋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스레이크는요, AI 기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서버 시장에서 AI 성능을 중시하는 CPU는 사실 우리 인텔이 리더였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저희가 인수한 AI 칩 제조업체 아시죠? 하바나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공격적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아마존과의 클라우드 파트너십이 우리의 이런 입지를 잘 보여주는 결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데이터 시장에서 AI 구축은 이미 인텔이 먼저 시작했고 진행 중에 있으며 따라서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용 CPU는 아마도 우리 인텔 CPU를 참고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카피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참고했을 거예요. 그렇죠? 엔비디아의 CPU 공개로 인해서 인텔이 엔비디아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글쎄요, 공격했나요? 우린 공격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공격은 늘 우리가 했죠. 어쨌든 그래요. 우리는 공이지 수는 아닙니다. 수 쪽은 아니에요. 우리 항상 공입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인텔은 애써 태어난 척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면 좀 위기감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든 2023년 여러 가지 의미로 꽤 재미있을 것 같아서
기대되네요. 자, 그럼 인텔 소식을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올해 초 인텔의 11세대 로켓레이크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시장 반응은 싹 좋은 편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단일 코어 성능이 향상된 것은 맞지만 그것 빼고는 사실 다 잃은 것 같은, 어떤 거 아시겠죠? 그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1세대의 반응이 그다지 뜨겁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12세대가 올해 말에 나올 것이라는 추측과 기대감 때문일 겁니다. 아키텍처와 공정이 바뀌는 만큼 그래도 이번에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비디오 카드에 따르면 어디서 나온 건지 알 수 없는 유출된 이 슬라이드를 통해 12세대 엘더레이크가 21년 올해 3분기에 출시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화면상에 보이는 로드맵을 따르면 확실히 21년 3분기에 12세대 엘더레이크가 예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카더라기 때문에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텔이 로드맵을 지킨 적이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 소식을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3060을 출시하면서 채굴 락을 적용했었습니다. 채굴 성능이 반토막 나면서 실제로 초반에는 채굴 시장에서 썩 반응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에서 수정된 바이오스가 나오고 이후 엔비디아가 채굴 성능이 해제된 드라이버를 내놓으면서 결국 웃지 못할 결과를 낳게 되었죠. I mean, my heart's beating, my hands are shaking, but I'm still shooting, and I'm still getting the headshots. It's like boom, headshot, boom, headshot, boom. 채굴충들이야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소비자들은 굉장히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죠. 엔비디아는 아직도 채굴 락에 미련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자, 비디오 카드에 따르면 RTX 3060의 GA106 300 칩이 이제 개선된 GA106 302 칩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합니다. 변경된 칩은 5월부터 출시될 예정이며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채굴 락이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칩이 변경되면서 기존에 뚫렸던 3060의 채굴락 관련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어차피 엔비디아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카더라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카더라가 맞다면, 그리고 채굴락이 정말 엔비디아의 의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말하는 것처럼 잘 유지될 수만 있다면 어쩜 소비자들에게는 조금 더 카드 구입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초부터 계속 나오는 소식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원자재 공급 부족, 그리고 파운드리 업체들의 생산량을 넘어선 수요, 그리고 결국 칩 공급의 부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것들에서 결론은 공통적으로 부족. 예, 이놈의 부족하다는 얘기밖에 없지요. PC 관련해서 메모리나 SSD 등의 공급량 부족은 계속 언급이 되었었고요.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차량 생산에 차질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PC 메인보드의 네트워크 및 사운드 칩 관련해서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리얼텍도 칩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리얼텍의 경우 오디오 칩과 랜 칩 관련해서 상당히 사용량이 많은 업체 중 하나죠. 그런데 전 세계 노트북 설계의 70%가 이 리얼텍의 오디오 칩과 랜 칩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리얼텍 칩의 배송이 크게 지연되고 있어서 이후 노트북 그리고 메인보드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을 합니다. TSMC는 최근 14번 팹에서 정전 사고를 겪었습니다. 정전 이후 TSMC는 빠르게 피해 복구를 한다고 했지만 파운드리 팹의 경우 정전은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가 않죠. 일단 정전이 발생하게 되면 생산 라인에 있었던 웨이퍼는 전량 폐기를 해야 됩니다.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전기가 다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기계를 끄고 켜듯이 전기 놓고 다시 생산 시작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라인의 이 테스트를 다시 해야 되고 세부적인 부분들의 점검 및 조정 작업을 거친 후에야 다시 가동할 수가 있는 게 파운드리라고 하니까요. 정전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큰 사고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동 중단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주요 기업이 소니와 르네사스 그리고 NXP라고 하는데요. 소니는 여기서 40나노 공정으로 이미지 센서를, 그리고 르네사스는
차량용 마이크로 컨트롤러 등을 위탁 생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니는 자체 팹에서도 이미지 센서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르네사스가 좀 심각한데 얼마 전 르네사스는 일본 나카 팹이 화재를 입어서 거의 전소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르네사스는 차량에 들어가는 컨트롤러 칩을 급히 TSMC에 증산 요청해서 생산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TSMC가 이번 정전으로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부득이하게 이 르네사스의 차량용 컨트롤러 칩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달 15일부터 트위터를 통해서 윈도우 단축키 대회를 했습니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윈도우 단축키를 가리는 대회를 진행을 한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윈도우 단축키 1위는 뭐가 됐을 것 같은가요? 자, 1위는 바로 컨트롤 C가 차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2위는 무엇이었을까요? 1위가 컨트롤 C니까 2위는 컨트롤 V였을까요? 2위는 Alt 탭이었습니다. 신기하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몰랐던 단축키들도 알게 되어서 저는 이거 꽤 재미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단축키들 쑥 훑어보니까 이런 단축키도 있었습니다. 윈도우 컨트롤 쉬프트 B 키입니다. 혹시 이거 알고 계신 분 계셨나요? 되게 낯설죠? 이렇게 바로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를 재시작하는 단축키입니다. 그러니까 PC를 재부팅하지 않고 만약 화면이 죽었거나 이제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 상의 문제로 이렇게 화면이 뻗었을 경우 이 단축키를 사용하면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만 재로딩하기 때문에 재부팅하지 않고도 화면을 살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구글어스 여러분들은 한 번씩 사용하시나요? 처음 구글어스가 등장했을 땐 참 신기했었습니다. 얼마 전 구글어스가 지난 37년간의 위성사진 데이터를 사용해서 타임랩스 기능을 구글어스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위성사진을 통해 1984년부터 2020년까지의 이 변화를 훑어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저는 제가 사는 곳 인근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간척을 하고 토지 정비도 하면서 뭐 정말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이렇게 보니까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자잘한 기능이지만 혹시라도 이런 데이터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채널 러비다토에서는 다양한 IT 관련 소식과 제품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